역대급 인플레이션 위기가 아닌 부자가 될 유일한 기회. 한국개선협회 채널입니다. 2025년 우리는 역대급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밥상 물가는 물론 월세, 대출 이자까지 모든 것이 오르면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을 느낍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버텨야 할까? 내 돈의 가치는 얼마나 더 떨어질까?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플레이션은 모두에게 위기지만 누군가에게는 부자가 될 유일한 기회였다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위기의 희생자가 아닌 기회를 잡는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의 본질과 그 속에서 불을 쌓는 5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인플레이션, 진짜 정체는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돈의 양이 늘어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즉, 100원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 110원이 필요해졌다는 것은 물건의 가치가 오른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10% 떨어진 것입니다. 쉬운 비유, 빵이 10개밖에 없는데 빵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의 수가 100명으로 늘었다고 가정해보세요. 빵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처럼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월급이 적어서라고 생각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진짜 정체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인플레이션 시대, 가난해지는 3가지 습관. 인플레이션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래 3가지 습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1. 현금을 움켜쥐는 습관. 불안한 마음에 은행에 현금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은 마치 녹고 있는 얼음과 같습니다. 물가가 연 5% 오른다면 당신의 현금 가치는 매년 5%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1980년대 짜장면 한 그릇에 1,000원이었지만 지금은 7,000원이 넘습니다. 그때 당신이 1,000원을 은행에 넣어두었다면 그 돈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1,000원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짜장면의 양은 7분의 1로 줄어든 것이죠. 이 소비를 늘리는 습관, 어차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지금이라도 써서 즐기자라는 심리가 퍼집니다. 하지만 이는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소비를 늘리는 순간 당신은 돈을 불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됩니다. 3. 월급에만 의존하는 습관. 직장인들의 월급은 인플레이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월급이 오르기까지는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물가는 이미 당신의 월급을 추월합니다. 월급이라는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마치 얇은 나무판에만 서서 폭풍우를 견디는 것과 같습니다. 3. 인플레이션 시대, 부자가 되는 5가지 비밀. 이제 당신이 인플레이션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꿀 5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돈을 노동에서 해방시켜라. 인플레이션 시대의 핵심은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노동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시, 주식, 부동산, 사업 등 당신이 일하지 않아도 수입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작은 규모라도 좋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당신의 노동 없이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플레이션에서 한 발 앞서 나간 것입니다. 2. 실물 자산을 확보하라.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만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오히려 올립니다. 부동산, 금, 원자재 등 실물 자산은 돈의 가치가 하락할수록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1970년대 미국의 인플레이션. 당시 미국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큰 손해를 봤지만 금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산 가치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큰 부를 쌓았습니다. 3.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인플레이션은 한 국가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다른 통화보다 안정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안전한 자산을 찾게 되고 이는 달러의 가치를 높입니다. 달러 자산을 확보하는 것은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패가 됩니다. 4. 빚을 투자의 도구로 사용하라. 빚은 양날의 칼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빚이 오히려 당신의 자산을 늘리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의 실제 가치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시, 당신이 1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샀다고 가정해보세요.
10년 후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절반이 되었다면 당신이 갚아야 할 1억 원의 실질 가치도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물론 이자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5.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심해져도 당신의 몸값과 능력은 오릅니다. 당신의 전문성, 지식, 기술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자기 개발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당신의 몸값을 올리세요. 당신의 몸값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4. 인플레이션 시대, 당신의 포트폴리오 전략. 지금까지 배운 5가지 비밀을 바탕으로 당신의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당신의 재정 상태와 투자 성향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방패 자산, 현금, 달러. 불안한 시기일수록 현금과 달러를 일정 비율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언제든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실탄이 됩니다. 2. 공격 자산, 주식, 부동산.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노동이 아닌 자산이 일해야 합니다. 주식과 부동산 같은 공격적인 자산을 통해 돈을 불려나가야 합니다. 3. 방어 자산, 금, 채권금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입니다. 일정 부분 금에 투자하여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분산 투자입니다. 5.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마인드셋. 인플레이션은 부자들에게는 익숙한 현상입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위기로 보지 않고 돈의 흐름이 바뀌는 시기이자 새로운 기회로 인식합니다. 지금부터 당신도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 속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남들이 현금을 쌓아둘 때 당신은 자산을 확보하세요. 남들이 소비를 늘릴 때 당신은 투자를 시작하세요. 남들이 좌절할 때 당신은 배우고 성장하세요. 인플레이션은 당신의 노력과 땀을 헛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노력의 방향을 바꾸어 당신의 돈이 일하게 만든다면 2025년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